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켄 대학 16기 멘토입니다. 지금 아이켄 대학이 15기가 최근에 졸업을 하고 현재 16기하고 17기가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16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졸업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졸업 과제를 준비하실 때 아마 가장 막막한 부분이 뭐 수강이나 만능 카드는 한두 장 쓰실 것 같은데 선택 과제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선택 과제를 하나씩 해보는 선택 과제 뽀개기 시리즈 특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에세이 쓰기, 그리고 필독서, 독서 나눔 소모임, 그리고 인생 지도 그리기 이렇게 함께 했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책 요약 정리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책 요약이 단순히 줄이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해보면 알지만 핵심을 잡고 내 생각하고 연결해서 나만의 언어로 풀어낸다는 그 기술이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술을 함께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이끌어 주실 선생님은 아이켄 대학을 10기 졸업하셨고요. 현재 저와 함께 책 읽고 글쓰기 모임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벽돌책 모임도 운영하시고 있어서 이제 독서법을 꾸준히 나누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한 게 블로그를 성실하게 또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독서 리뷰를 꾸준히 기록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강의에서 아마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해주실 장현숙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0기 장현숙이고요. 어, 지금 도전 백독 1기도 저는 수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전 백독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사 멘토님과 함께 책 읽고 글쓰기 소모임에 있고, 그다음에 벽돌책 모임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율 인증 모임인데 어쨌든 한 달에 한 권씩 저희들 벽돌책 뽀개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피엔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읽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소모임이 주로 개인 작업을 하는 개인 책 읽고 글 쓰고 아니면 인증하고 이런 모임이라서 9월 달부터는 이제 독서 토론 모임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학생 분들이라서 공지가 안 갈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김세아 멘토님 통해서 뭐 전달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독서 토론 모임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여하실 분들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 어, 자료 보면서 오늘 뭘 할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읽고 요약 정리법에 관한 건데 강의에서는 14강이 이제 거인의 높이에 관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7강, 18강이 이제 책 요약 정리법인데 책은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인의 높이를 읽고 요약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강의를 듣고 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랑 같이 간단하게 내용을 훑어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수강할 당시에는 재학할 당시에는 리뷰를 쓰지 못했거든요. 이제 강의에 따라가는데 급급해서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완전 공대 나온 이과생이기 때문에 대학교 때 리포트 내는 거 교양 과목에 리포트 내는 거 이외에는 글을 써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대는 거의 뭐 그냥 시험 치고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지 않다가 블로그 리뷰를 시작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들은 것들이 어떻게 그것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정말 리뷰를 쓰기 시작하면서 아이캔 유튜브 대학 강의 들었던 게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걸,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다시 책을 읽으면서도 아, 내 복습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도 같이 어, 자신의 글에 연결시키는 것도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2장에서는 자유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되게 와닿는 얘기가 꿈이랑 현실을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꿈이 곧 현실이 되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강의에서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꿈과 현실을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조언을 얻어서 지금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저희 현생에 충실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공간도 구분하고 시간도 구분하고 계획을 할 때도 나의 꿈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먼저 배정하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을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현생도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적당히 배분하고 그다음에 또 공간이라는 게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는 꼭 카페에 가가지고 뭐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스타벅스 가가지고 거기에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을 꼭 분배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할애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밤에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제가 책 읽고 블로그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 읽지 않도록.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지쳐서 잠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세우게 되더라고요. 어, 그다음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3단계 연습, 생각하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3단계 연습에서는 반복으로 되뇌고, 생각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글로 쓰면서 자기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랜드 씨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일기에서 그런 걸 쓰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일기나 아니면 업무 일지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성장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정의를 해야지 그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기록을 할 때 먼저 강의를 들으셨더라고요. 인생지도 그리기라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에세이 쓸 때 자기 역사 쓰기도 도움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를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적었거든요. 저를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는 데 있어서 먼저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자기 역사 쓰기를 과제로 제출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그때는 이제 과제에 집중해서 그렇게 책은 그냥 과제를 위한 걸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이 거의 아이캔 유튜브 대학 강의가 집대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은 더 상세하게 집중해서 강의를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거인의 요약법과 분류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요약하는 것도 그렇고, 분류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극피기 때문에 계획 이런 게 없었거든요. 뭐 휴가 계획, 뭐 주말 계획, 1년 계획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정말 강의 듣고 책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3장 집중돼 있는데 이렇게 요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핵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책을 읽었어도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챕터를 읽었으면은 순간의 생각, 그 다음에 생각에 이입을 하면서 한 A4지 반장 정도, 한 챕터에 A4지 반장이면은 책을 다 읽으면은 적어도 A4지 3장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세 가지 김 교수의 세 가지라든지 아니면 아이캔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강의를 이제 정리하는데도 30분 강의면 10줄에서 15줄 넘지 않도록 맞는 카드인데 오타인데 맞는 카드를 쓰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서 나오는 맞는 카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앞 앞면만 쓰기. 아니면은 너무 길어지면은 뒷면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앞면에 다 채우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삼는 거죠. 이렇게 원칙을 삼아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화 요약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약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던 관성이 있으니까, 나는 뭐 학교 다닐 때 그래도 학점도 잘 받았고, 공부도 그나마 좀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 적었어요. 아시죠? 막 받아 적고, 그 다음에 막 여러 번 읽고, 맞는 카드를 생각의 이음으로 이게 맞는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워드로 막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읽어서, 그거를 요약해서 맞는 카드를 썼거든요. 그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배우고 깨달음이 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걸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서 자기와 요약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리뷰를 쓰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짜집기 요약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긴 한데, 결국은 뭐, 어, 자기화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레인 덤프는 여기서 나오는 설명은 아니지만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다른 분이 그럼 어떻게 기록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고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만 모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의 중요한 일들을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 중 아니면 책 중에서 중요한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 그것을 키워드 요약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 간단하게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어, 가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선별하지 않고 일단은 기록을 하고 그거를 분류하는 시간을 다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 나와 있는 5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그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되는데 리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큰 내용을 회상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던 기록에 맞춰서 키워드로 이것도 자기 전에 기록을 조금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주일 지나면은 다음 주에 어차피 뭘 할 건지 이렇게 스케줄에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월간 한 달 중에서 큰 사건이 뭐 있었는지 내가 뭐 베스트 3를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 보시고 그다음에 연간에도 매, 그때 월간에 무슨 기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이제 연간 리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부에서 내가 왜 성장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요약법, 기록법을 제가 분류법까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의 5가지 영역에서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정말 뭐 세세한 거, 뭐 치사 문제까지 다 내는 저는 그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암기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단권화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막 딱지까지 다 읽으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책 같은 경우도 한 챕터씩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자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벽돌책 읽을 때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어려운 책 읽을 때는 하루에 시간을 내서 읽고 1회독 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2회독 때 표시도 하고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걸 요약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2회독까지 힘들다 그러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쉬운 책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 흐름을 정리한 다음에 2회독 때 자신의 생각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키워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기록은 이건 정말 많이 와닿는데 그때는 이걸 몰라서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았나. 이제 확실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누군가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정승재 선생님 얘기하시는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약성은 키워드 메모를 하라는 거죠. 줄글로 쭉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성이라는 거는 지금 수능형 공부할 때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기화하고 재정렬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어,
지금 뭐 수능 치는 친구들한테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글쓰기를 할 때, 그렇죠. 글쓰기 할 때 저도 뭐 요약은 나름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조금 부족해요. 아무래도 그 전에 책도 별로 읽지 않고 그다음에 생각이 별로 의견이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아직은 생각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 메모도 하고, 그렇죠. 되도록이면은 좀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분류를 하고 연결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드러내기 글쓰기를 할 때, 글쓰기 할 때는 정말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333 메모하고 저희 얼기따기 할 때 333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읽었던 것들을 분류해서 그 안에 또 세 개로 아시죠?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세 개로 집어넣는 거. 333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걸 쭉 연결해서 줄글로 쓰고. 그래서 처음에 리뷰 쓸 때는 저도 이렇게 아는 게 없으니까 해서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화 기록. 대화 기록은 뭐 지금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다 받아줄 수 없으니까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냥 있기도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 같은 거 중요한 것들 메모하면서 그다음에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배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님들과 대화할 때는 중요한 말들 아니면 지혜되는 말들 그런 말들도 적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공감하고 말에 말을 얹다 보면은 서로 그쵸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생각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의 이음 또 이제 저희들이 책을 읽을 때 단락별로 키워드로 조금씩 메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에 이음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거 이거는 어, 그게 항상 이렇게 거의 세뇌되듯이 머리에 어, 이제 담아놓고 지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인에도 글을 쓴다. 그럼 내가 지금 생각이 없어. 책 내용을 책을 읽었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책을 읽었던 거를 일단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강의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할까? 머리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뭔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꿈에서 뱀이 꼬리를 무는 뭐 화학식을 뭐 생각을 해냈다든지 그게 다 이게 지속적인 노력 머리에 담아놓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다른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뇌과학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뇌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종합 연상을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라는 게 이게 무의식의 새기기가 지금 그 얘기인데 이제 계속 머리에 담아놓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점프하듯이 뭔가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최대한 몰입하면서 이제 시간에는 설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상 기록은 이제 이룸 다이어리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꿈을 기록하고 밤에는 이제 현실을 기록하라, 일상을 기록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는 꿈을 적고 밤에는 과거를 적어라. 이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아침 플래닝을 할 때는 일단 나의 우선순위를 먼저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기록을 할 때는 그중에 뭐 현생까지 합쳐서 하루에 중요한 일들을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이제 다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뭐 플래닝 하는 게 되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꿈하고 현실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할 때도 그냥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세이 쓰시는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요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기의 일상을 얘기를 하면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얘기해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가 커피를 마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커피숍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보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부감하듯이 되어 있는 거. 그다음 커피를 뭐 마셨는데 그 에어컨 바람이 조금 뭐 차가워서 커피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더라. 그런데 책 내용을 읽을 때 따뜻한 마음과 함께 너무나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것 같더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조금 뭐 과장되고 좀 닭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 일부러 애써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글쓰기가 문장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그냥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교수님이 이칸이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 이칸이가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안에는 모두 다 내면 나이가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너는 그냥 내가 어땠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아이랑 뭐 조금 안 좋은 일을 했었는데 내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현숙이 너는 그때 그 마음이 어땠니? 너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너도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고 저의 마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중요한 것들을 키보드로 기록을 하라는 거죠. 기록의 내용도 너무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쓰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그런 것만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서사 기록도 하고 스토리 기록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어제 저희 아이랑 상담을 갔다 왔거든요. 내가 고3이라 상담을 갔다 왔는데 어, 예상하시다시피 상담을 갔다 오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어제 갔다 왔는데 언제쯤에 갔는데 폭탄을 맞았다. 왜 폭탄을 맞았는지, 어떤 폭탄이었는지, 어떤 종류의 폭탄이었는지 이렇게 스토리를 쭉 쓰면서 그와 함께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은 이렇게 게시판에 대학 로고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깔끔하긴 한데 이제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첫 번째 이제 강력한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서 약간 딱딱한 분위기로 조금 무섭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든지, 어, 그다음에 아이의 표정을 살폈을 때 어땠는지, 그다음에 그 상담실 안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생생하게 나중에 기억에 남는 거니까. 그다음에 일은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회의록. 저도 회의를 가끔 하기는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소속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회의하면 솔직히 적을 거 없거든요. 일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결론도 나지 않고, 이런 회의도 많거든요. 저가 소속돼 있는 게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무슨 얘기 하시는지, 팀장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맥락 파악하고 분위기는 살펴야 되니까. 혼자 나댈 순 없잖아요. 딴짓하고 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맥락도 파악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적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시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야 할 업무 내용이라든지 그냥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뭘 제출해야 되는지 최종 산출물이라든지 아니면 팀장님이 그냥 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갈구려고 이렇게 부르친 건지 아니면 정말 일이 있어서 부르친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책을 읽으셔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강의에 정말 상세하게 잘 녹아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훑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와 연결하는 요약법. 어, 이제 책을 봤을 때 여기 독서 양식에도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독서 리스트로 올라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는 거 반, 아니면 제가 읽고 싶은 책 반, 뭐 이 정도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게 된 계기, 뭐 선정 이유. 그래야지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방향성을 조금 정하니까 그렇게 하고 책과의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표지, 그다음에 서평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또 띠지 있잖아요. 띠지. 띠지에서 이 책을 설명할 수 있는 카피 문구가 딱 있거든요. 그게 굉장한 강력한 내용이니까 이제 그것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서문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 후기를 읽고 더 이해가 된 경우도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다, 어,
갑자기 생각이 나네. 클레어 키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책이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뒤에 역자 후기를 읽어보고는 이제 이해가 됐다든지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목차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읽으면은 대충의 내용을 유추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어 근데 지금 제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보고 예를 들 건데 거기에는 목차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답사했는지, 그 다음에 그 답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느낌까지 다 목차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보면서 유추를 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책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궁금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 초보자이기 때문에 저도 독서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핵심으로 파악한 내가 궁금한 질문에 관해서 그것을 답을 읽는 것처럼 답을 찾는 것처럼 책에서 그렇게 독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한 것들 중심으로 책을 읽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책을 읽다가 뭐 이렇게 약간 여기저기 휘청휘청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난해한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방법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읽고 나면 자기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맞는 카드에 하셔도 되고, 도전 백독 같은 경우에는 맞는 카드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과제물로.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서 기록 양식에 이제 적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차 독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캔 유튜브에 목독체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챌린지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빠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어, 기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세하게 세부 목차까지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간의 생각 같은 거 드는 거 있죠. 그거를 여기 목차 독서, 세부 목차를 적어놓은 기록한 거에다 이걸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독서 기록 양식 본계적이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계적이라는 책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이 이제 궁금증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리뷰를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전 백독에서 토요일 날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준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했는데 그때 기준이 된 게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토론회가 토요일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도전 백독 수강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캔 유튜브 대학 모든 수강생들 다 열려 있는 강의니까 아마 오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답사를 나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답사기 정석과 같은 책이다. 그전에는 그냥 이걸 보고 여행하기 바빴는데 근데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걸 보고 똑같이 답사하는 걸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증하려고 답사를 다니는 건 아닌데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답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 부분은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경북도가 박물관 되어 있는 거는 서문이거든요. 이용준 교수님이 쓰신 서문인데 서문의 책 본론에서는 답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물에 관한 해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실려 있다면 경북도가 박물관이라는 이 서문에서는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쓴 건지 예, 저자의 방향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 답사여행을 할 때 박물관을 관람하는 마음가짐으로 떠나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전국도가 박물관이다.
그래서 뭐 대형 박물관 아니면 뭐 루브르 박물관 이런 거 부럽지 않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속속들이 다 곳곳마다 다 있다. 근데 우리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유물 여행이 아닌가, 유적 여행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 그런 방향성이 보이는 것들. 그다음에 왜 내가 남도를 일단 첫 번째로 뽑았나?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어, 잡으셨어요. 뭐 수도도 아니고 그쵸? 서울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그다음에 유명한 여행지도 아닌데 내가 왜 은둔자의 낙향지, 유배객의 귀향지였던 내가 남도를 먼저 제1당으로 잡았나? 음, 그다음에는 이제 기태하는 내용들. 요약하는 건 잘하거든요. 내용 요약은 좀 잘해요. 그래서 내용 요약 딱 이렇게 아, 내용 요약들. 요거는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제 생각을 담는 거거든요. 어, 근데 다행히 이 책은 제가 좀 많이 읽어본 책이라서, 많이 읽었던 책이라서. 그래서 처음에, 여행을 갔을 때 어땠는지, 어, 그래서 나의 질문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실제로 다녀보니까 나는 아는 것만 보이더라. 거기서 찝어준 것만 보이더라. 나만의 시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쌓아놓고 오히려 책을 보지 말자. 여행을 다닐 때. 책을 보지 말고 나만의 생각으로 오롯이 생생하게 느끼는 체험을 가져보자 하는 게 저의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책을 보실 때 자신의 의문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직은 어, 생각이 많지 않아서 저의 그 질문에 관한 답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책을 읽고 조금 급하게 쓴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거인의 루트를 다시 제가 읽었잖아요. 대독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그래서 삶을 기록하고 성장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라. 제가 왜 책을 읽게 됐는지. 그래서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왜 수강하게 됐는지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휴대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를 보다가 어,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때도 광고 많이 나오셨거든요.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알게 되고 그때는 김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김 교수의 세 가지라는 게 유명하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몇 가지 보다가 이제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 등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게 됐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놓았어요. 정리해서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어떻게 변했나. 물론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수강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막연히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정확한 방향을 찾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일로 뭐 어떤 일로 갈 전업을 할 건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못했고 그다음에 뭐 병행 전략인 거죠. 같이 하는데 일단은 책을 읽으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도전 백독도 등록하고 책을 읽고 있는 상태고 리뷰도 쓰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을 정말 씹어 먹듯이 체화해서 내 것이 되게끔 해서 삶에 체화돼서 나도 어,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 어,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 기록한 것들 중심으로 했거든요. 독서 기록 양식에 있는 것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독서 기록 양식. 뭐 제목 요거는 다 다운 받으셨죠? 출판사하고 그 다음에 앞표지 뒷표지. 어? 그다음에 맞나? 그래서
책이 저는 이게 까만 책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나? 안 보이네. 하얀 책 아니고 요거 까만 책 양장본으로 저는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제 써 있고, 뒷표지는 기록 후 내 삶은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 다자란 방식의 성공으로 안내할 단 하나의 인생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을 읽기 전에는 뭐 그냥 뭐 광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고 어 책을 읽고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쵸, 이미 진짜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으로서는 이게 진짜 최고의 무기인 것 같아요. 지금 좀 무뎌졌다면 다시 한번 오늘을 계기로 좀 더 갈고 닦아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책 날개에 이제 교수님 설명이 되어 있고, 이 표지 뒤에 날개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날개에는 3단계 성장 기록법이 이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읽고 책 분위기를 읽는 거죠. 그다음에 서문도 읽어보고, 서문 읽어보면은 이제 이,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질문 이걸 찾아가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집중해서 책을 읽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꿈과 현실이 같지 않아서 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는 살기는 싫은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든지 성장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은 뭐 돈을 벌고 성공에 집중하고 이럴 때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욕구 단계라든지 피라미드 단계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거의 죽음의 단계에 이르는 어, 노인의 단계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성공하고 성장하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그냥 내 삶을 조금 더 충실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기록법, 요약법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참에 배워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차 분석은 큰 제목 위주로 필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지금 얘가 제가 목차를 적는 방법이거든요. 목차를 책을 큰 거를 읽고 유추를 했다면, 그다음에 자기 질문을 찾았잖아요. 그 다음엔 세부 목차를 막 이렇게 워드를 쳐요. 왜냐하면 그거를 생각 메모하고 이렇게 할 때 책에 적기보다는 여기 이미 패드가 잡혀 있는 거니까. 패드가 잡혀 있으면 여기에다가 옆에 더 쓰고 싶은 말들을 적는 거예요. 지금처럼 세부 목차를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 방법이고, 저도 제가 그냥 아는 건 아니고 목독체에 가면은 이렇게 이거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 그렇죠? 주체성 찾기, 그렇죠. 내가 왜 일을 하기 싫은가 이런 내용도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그다음에 교수님 항상 강조하시는 거, 소유적 기록과 존재적 기록이 있는데 우리는 존재를 넘어서 생성을 향해서 비커밍 과정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세부 목차를 다 써서 거기에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목차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거는 이제 본 것은 조금 그 본계적 책 내용도 참고를 해서 했는데, 본 것은 저자의 시점에서 본 거예요. 제가 본 게 아니라 저자의 시점에서 본 것. 그러니까 저자가 어떻게 했는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기화거든요. 제가 요약은 할 수 있는데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화 요약이 가장 중요해서, 그것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궁금증을 가지고 답을 찾고 키워드 요약하고 그것을 내 식으로 리뷰로 풀어내는 거죠. 그거를 나는 반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 정말 아침에는 꿈을 적고 밤에는 과거를 적어라. 그래서 진짜 현실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독서를 뭐 한 25년간 독서를 안 했다면 이제는 책을 정말 자주 읽고 매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책을 읽은 건 리뷰를 쓰고 그것도 다 쓰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리뷰를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강의에서 눈운동 독서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읽기 위해서 눈운동 독서를 연습하고 그다음에 생각 독서, 메모 독서를 하자. 메모 독서가 이제 순간의 생각, 생각이 이은 키워드 메모, 자기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리뷰를 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생각해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도 연습 중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책을 통째로 다 씹어먹을 순 없나? 왜냐하면 분명히 인스타 광고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책을 읽고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인스타 광고에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통째로 외워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어, 핵심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읽는 법을 다 기억하는 법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어, 이제 통째로 다 기억할 수는 없나? 지금 사피엔스를 읽고 있는데 흘려버리는 부분이 너무 아쉽거든요. 정말 이렇게 뇌에 꼭꼭 다 담아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자신의 역량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하는 연습이 별로 안 되어 있으니까 책을 읽고 그냥 받아들이게 그 급에서 막 아무 생각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 이게 비판적 사고라는 게 딴지 걷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리뷰를 쓴 때 적용한 거거든요. 리뷰 쓸 때 이 내용을 담아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되면은 직접 연습하는 것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자료는 다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공유해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나 본께석이라든지 최근에 또 제가 책을 정말 별로 안 읽은 게 없긴 하지만 일반권 독서법 책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눈은독 독서라든지 아니면 정말 핵심을 기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거든요. 그런 것들이 리뷰가 다 올라 있으니까 이렇게 블로그 사이트도 공유해 드리고 네. 과제 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과제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자기화하고 내가 글을 쓰는 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나에게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러면 음, 일단은 질문을 그럼 받도록 할까요? 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과제 작성 요령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은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 선생님 네네. 혹시 네. 블로그에 글 책 하나에 대한 리뷰 쓰실 때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 막 이미지 같은 것도 생성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이미지 생성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 GPT한테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 문구를 딱 올려주고, 여기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리고 보통 그냥 책에 있는 사진들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고, 리뷰기 때문에 책 내용을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조금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줄이려면은, 그리고 너무 책을 꼼꼼히 읽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책을 많이 못 읽어요. 읽고 나면은 막 이렇게, 짜증이 이렇게, 그래야 되나? 그래서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걸렸거든요. 책 읽는 시간 말고 쓰는 시간만. 그러니까 이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강의도 다시 보고 아니면은 제가 1만 권 독서법 또 책 찾아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화하고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즘에 완전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려고 지금 저도 노력 중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설렁설렁 하고 있는데 저렇게 유학하려면 꼼꼼하게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저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면은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급함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책을 너무 안 읽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하구나. 제가 읽은 건 수학책, 과학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경 지식, 인문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벽돌책 같은 거 읽으면은 완전히 장별로 요약해서 다 담아놔야지. 다음에 써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책을 읽으니까 저도 지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이제 초보일 경우에는 질문에 관해 답을 찾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전 백독 하실 때도, 그 책마다 교수님이 강의를 먼저 이제 보고 책을 읽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책에서도 먼저 틱바의 만남, 앞표지, 뒷표지 읽고 목차 분석을 하고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책에 집중하고 그 다음 책을 읽고 나서도 자기화가 됐으니까 이제 기억하는 방법에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뭐 바꾸고 있는데 그러네요. 꼼꼼하게 읽으면 좋긴 하지만 지칠 수 있다는 거. 내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나중에 아웃풋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 분? 저 질문할게요. 네네. 제가 첫 번째 책을 외로움의 모양이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네. 처음 이 양식대로 한번 해봤어요. 네네. 해봤는데, 지금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한 게 아니라, 전 문단 이렇게 음, 썼거든요. 근데 네네.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과제 제출하는 데는 제한이 없으세요. 그냥 빈칸 많지 않으시고 뭐 조금 네. 느슨하게 기록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제 제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자기화시켜서 내가 써먹는데 내가 내 기록으로 남기고 자기화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줄글로 쓰셔도 상관이 없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뒤에 같은 경우에는 나의 발췌, 나의 생각 이런 경우는 이제 발췌 문장이기 때문에 정말 문장 그대로 담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예, 경우에도 그것도 약간 뭐 지식책이긴 한데 에세이 느낌 나는 지식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조금 그래도 문장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다 적었어요. 다 적고 그다음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페이지는 기록하고 그렇게 음, 하고 그다음에 그때 느끼는 저도 그 책 읽고 정말 이렇게 울컥하면서 와닿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줄글로 막 적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또 되새김질하면서 요약을 하면은 또 그때 그 감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 생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으시는 방법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과제는 정말 제한이 없으시거든요. 일단 양식을 채워서 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아직 네. 비판적 읽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비판적 책 읽기가 안 돼서 억지로 막 지어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솔직히 저는 비판적 읽기가 이 책에서는 없었거든요. 다 맞는 말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들으면은 막 구구절절,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음, 어, 그런데 그때 이제, 뭔 얘기를 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광고가 딱 떠올라서, 아니, 한 권을 통째로 다 기억하게 하신다더니, 핵심만 기억하는 거잖아? 이 생각이 들어서 딱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없으시면은, 그거는 이제 과제 낼 때는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근데 평소에는 책을 읽을 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요약만 하다 보니까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 하시더라도 책을 읽으실 때 이건 왜 그렇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 있으실까요? 어, 제가 손을 좀 네, 들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까 제가 좀 요약을 잘합니다. 그러셨거든요. 네네, 네. 엄청 부럽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걸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음, 정말로 아직 저는 이제 15기라서 졸업은 아마 이제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나머지 6개월 동안 또 그 요약을 정말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과제로 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또 다시 들어볼 생각이긴 한데, 그 요약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하실 수 있을까? 제가 좀 요약은 잘하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부러워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좀 비결을 좀 잠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거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제가 계속 듣기에, 그러니까 오늘도 책 요양 정리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약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자기화하는 것과 이것이 제가 구분이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 강의가 그러니까 요약도 하면서 거기에 자기화를 섞어서 그 두 개를 종합한 거를 아마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 강의의 어떤 취지가. 음, 근데 요약, 근데 이제 계속 지금 선배님이 이제 10기시니까 선배님이 요약은 잘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뭐 그래요. 아직 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의 어떤 구분점들이 약간 좀 헷갈려요. 제가. 그럼 요약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요약이 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제대로 된 좀 혼란 좀 음, 스러울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의를 좀 들으면서. 그래서 그게 네, 어떻게 좀 제가 질문이 이게 좀 음,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은데 좀 약간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좀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어, 그렇다라면 만약에 자기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저는 아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생각은 계속해서 그 교수님 강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책 같은 거 보면 당연히 제가 요약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내가 요약을 할 텐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은 내가 아는 부분들만 당연히 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미 이제 자기와의 시초가 된 거죠. 왜냐면 내가 그렇죠. 아는 음, 부분만 되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제가 요약을 못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선배님과 다르게 자기와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제 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들 이렇게 정말 책을 보다가 어느 거에 꽂히면 저는 그 주간에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읽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읽은 것과 그것이 매치가 돼서 쫙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불꽃처럼 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가 비록 이제 글로는 못 쓰지만 말로쓰는 이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 글로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저한테는 숙제인데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제대로 어떤 그런 아까 왜 우리가 저도 이제 본계적 책을 읽었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 본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깨닫고 적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단은 그거의 어떤 그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를 내가 어느 정도는 그 요약학을 좀 진짜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저는 또 제 생각을 거기에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거는 좀 그 다음 순서라고 저는 좀 이때까지 생각해 왔는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교수님이 아마 그렇게 이제 처음 시초에 그냥 너한테 그냥 들어온 거부터 그게 또 맞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또 이게 느닷없이 진짜 딱 켰는데 이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부지런히 진짜 막 들어왔거든요.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음, 너무 말이 많았죠. 근데 제가 혹시 알겠습니다. 제 음, 말 중에 혹시 지금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을 음, 한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어,
그래서 사실은 선택을 하는 것도 자기화가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요약은, 그냥 요약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블로그에서 사피엔스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챕터 1부, 2부, 3부, 4부 있는데 1부, 2부까지는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정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말 요약을 했는데 이게 요약이구나. 책 내용을 중요한 챕터별로 이제 333 월계를 짜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챕터별로 그를 정하는 거죠. 큰 제목을 정하는 거죠. 지금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요약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 챕터별로 큰 제목을 뽑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목을 뽑고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적어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혁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농업혁명이 이건 다 책에 나오는 내용,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책 내용을 정말 요약한 거죠. 짜깁기 요약인 거죠. 에디톨로지가 아니라 짜깁기 요약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강의 듣고 노트 필기 하듯이 물론 자기 제어의 선택이 들어가 있긴 하죠. 왜냐면 책이 워낙 두꺼우니까 그 내용에서. 그래서 어떻게 가축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왜 농업혁명이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했나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유발 하라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요약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좋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적긴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놓고 큰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요약한 거. 그러니까 그 책에 제 있는 내용 중에 내가 그쵸. 좀 이제 요약한 핵심으로 거. 느껴지는 것들만 이렇게 딱 거기에 내 생각 보태지 않고 이제 그것만 그렇죠. 딱 지금 이렇게 딱딱 이렇게 옮겨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표절에 가깝긴 한 거죠. 그래서 표절에 가까우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저도 지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한 다음에 다 읽고 나면 리뷰를 하거든요. 리뷰를 할 때는 내가 왜 이 책을 선정했냐. 왜냐면 이 책이 투표로 선정하긴 했는데 어쨌든 리스트에 올려놓은 건 저니까 제가 이 책을 읽다고 조금 주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책을 읽고 싶었는지 이야기를 담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점이 궁금했는데 어땠다든지 그 다음에 총균세를 읽었을 때도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둘이 이제 서술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견해라든지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총균세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약간 서술이 문학적인 것도 섞여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과학자의 시선에서 본 거고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사학적에 이제 주관이 담겨 있는 새로운 그런 이제 과학적 사실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까지 되어 있거든요. 저도 미래 저도 두 전망이라든지 이런 권을 것까지. 읽어서 좀 감이 잡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그러니까 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음,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느꼈다라든지 음, 지금 3, 4부는 4부는 아직 안 읽긴 했는데 4부가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면 미래 전망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쓰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우리나라 역시 대단하긴 대단하더라. 약간 이 사람이 주류가 아니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역사에서 보면 약간 또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게 미국에서 주류에서 이게 먹혔나? 와 정말 너무 오픈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거를 담으면은 이제 이게 조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리고 뒷부분에 조금 집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음, 그게 이제 각 부별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더 서술하고 더 담겠다는 거죠. 그렇게 음, 되면 이제 그게 자기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자기와는 오히려 저는 좀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네. 요약한다는 게 그게 저는 이렇게 굉장히 잘 힘들어서 요약이 근데 너무 오히려 그, 정말 어, 힘들어서 제가 요약을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요약은 요약인데 너무 학교에서 노트 필기 하듯이 하는 요약인 것 같거든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중요한 거 꼭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노트 필기하는 거 있잖아요. 구글로 적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발췌이기 때문에 뭐 다 표절인 거죠. 에디톨로지가 아니라 정말 발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디톨로지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조금 생각이 부족해서, 근데 하다 보면은, 조금 내 언어로, 똑같은 내용이라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뭐 그런 상태지만,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지? 아니면 과제를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저희 과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 그죠? 이 처음에 할 때 거기 보면은 예시가 과제 게시판에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그 전에 선배님들 하신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동기분들도 먼저 올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부담 안 느끼셔도 되거든요. 일단 제출하면은 과제 달성은 되신 거예요. 그 졸업 요건에는 드시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는 부담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계속 적용하고 싶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일회성으로 과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책을 계속 읽으실 건데, 기록은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에게 맞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 양식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차 기록. 조금 꼼꼼하게 표절한다 그래야 되나? 꼼꼼하게 표절하는 편이라서 목차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게 저희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시작할 때랑 끝에는 제 말을 조금 이렇게 달기도 해요. 그런 생각 같은 거. 그런 걸 참고하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있는 양식은 아니고 일기. 그전에는 저희 교육 컨설턴트로 계셨는데 이제 일기 선배님이시거든요. 이진영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분께서 책 읽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담지 않았나. 저희 거인의 노트라든지 강의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과제는 이렇게 하셔도 자기의 방법을 찾는 거죠. 네. 너무 간단하게 적었나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네. 선생님께서는 한 책을 다 끝날 때까지 읽고 다른 책은 안 읽는지 아니면 좀 여러 개 책을 조금씩 읽는지 음,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이 일단 벽돌책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렬 독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독서를 무슨 책 읽어야지 하고 보통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피라서 책을 계획을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혹 다른 책이 막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렬 독서를 주로 해요. 그래서 일단은 고정책이 있고, 왜냐면 책 소모임이 있으니까 책 모임에서 읽는 책이 고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읽고 싶은 책.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에 관한 거, 내가 달리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읽으면서 막 감탄하면서, 아니, 에세이를 써도 어떻게 이렇게 소설같이 이렇게 멋있게 쓸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렬 독서를 같이 하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이게 경중이 있거든요. 백돌책 같은 거 읽을 경우에는 집중 안 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루룩 이렇게 읽고, 커피 마시면서 막 기분 좋을 때 읽고, 이런 식으로 네, 하는 편입니다. 독서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채팅.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그 병렬 독서 하실 때, 네네. 이렇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으시나 아니면 이렇게 브라우징으로 썩 이렇게 설설설설 이렇게 읽으시나 좀 그게 궁금한데요. 음, 병렬 독서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어, 병렬 독서를 잘 못하거든요. 그 네네. 참 부러우네요. 그렇게 하고 어, 싶은데 저도 아마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브라우징으로 읽으시고 음, 또 나중에 이해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시나 어떻게.
어떤 네, 방법을 하시나요? 네네. 그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벽돌 책은 브라우징 읽기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도 이미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동진 비평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음, 강의를 먼저 듣고, 어,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읽는 거죠.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도 거의 하지 않고, 좋아하는 부분 밑줄만 긋고, 좋으면 읽었던 부분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냥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도 제가 같이 읽고 있는 책이 또, 어,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벽돌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내용 아니면은 브라우징 읽기 하지 않고 그냥 읽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냥 그러면, 묵혀보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글쎄. 그러면 이렇게 몇 권 정도를 이렇게 병렬 독서를 하시나요? 대부분, 대충. 대충 한 세 권, 네 권? 세 세 권? 권, 네 권? 네. 그렇게 가능하신 거. 그래서 고정책은, 두꺼운 책은 계속 읽는 계속 거고, 그걸 중심으로 그렇죠. 하시고. 계속 읽고. 왜냐면 그거를 내가 어려운 책이 있는데 내가 막혔는데 그걸 한 달 동안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책만 읽을 수는 없는 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책을 읽게 되는 거죠. 보통 무거운 책 있으면 가벼운 책 같이 읽기. 이런 식으로. 그럼 좀 기분 전환도 되면서 좀 더 그렇죠. 그 무거운 책을, 두꺼운 걸 집중할 그렇죠. 수 있게. 어,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요. 어,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마칠까요? 네. 그다음에 자료는 이제 김세아 멘토님한테 전달해서 드릴 텐데 혹시 뭐 다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셔도 되고 왜냐면 제가 그래도 나름 장학생이었거든요. 강의를 다 쓰지는 못했지만 과제도 조금 하고 이랬으니까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른 거 뭐 망카를 뭐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고 그러네요.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오늘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준비 많이 해 주시고 또 공유도 나중에 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요약력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그 핵심이나 이제 메시지나 구조 이런 거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내 언어로 내 경험이나 사고랑 연결하는 그런 능력도 요하는 것 같아서 진짜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숙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속 시도하고 기록하면서 쌓이면서 그런 능력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녹음한 요 녹화본은 나중에 다 공유하고 현숙 선생님 주시는 자료도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숙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